이번 사연은요, 간호사 박지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은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겪은 정말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은 씨의 시점으로 그날 밤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야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한 지 석 달째였는데요. 야간 근무는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 산후조리원은 15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큰 곳이었습니다. 1층은 로비와 상담실, 2층부터 12층까지는 산모들 객실, 13층은 직원 휴게실과 사무실, 그리고 14층이 신생아실이었어요. 15층은 옥상 정원이었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14층 신생아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는 총 20명의 아기들이 있었어요. 각 아기 침대마다 번호표와 산모 이름이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고요. 지은 씨, 오늘 첫 야간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애들 울면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그게 전부예요. 선배 간호사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보였어요.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선배 언니는 인계를 마치고 퇴근했고 신생아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복도의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기들 대부분이 자고 있었거든요. 가끔 끙끙거리는 소리나 작은 울음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각 침대마다 달린 센서가 아기들의 심박수와 호흡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정상이었어요.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됐을까요? 7번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송보송한 아기 냄새가 났어요.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생명을 돌본다는 게.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신생아실을 한 바퀴 돌면서 아기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번, 2번, 3번 쭉 확인하면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걸었거든요. 1, 2, 3, 4, 15, 16, 17, 18, 19, 20, 21, 21. 저는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20명이라고 인계받았는데 다시 세어봤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1번 김호, 2번 이호, 3번 박고 쭉쭉 세면서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20번 최오호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제일 구석 쪽에 침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침대에도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는 없었는데. 아니, 없었던 건가? 제가 못 본 건가? 천천히 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명찰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침대들은 다 머리맡에 번호표와 산모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침대만 텅 비어 있었어요. 혹시 명찰이 떨어진 건가 싶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도 없고 침대 밑에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출력된 명단에는 분명히 20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자 신생아 현황 총 20명. 그런데 지금 신생아실에는 21명이 있었습니다. 아, 혹시 늦게 입소한 산모가 있나? 저는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14층 신생아실인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늦게 입소하신 산모 계세요? 아니요. 마지막 입소는 오후 6시였어요. 왜요? 아, 아니에요.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그럼 저 아기는 누구 아기지? 다시 한번 신생아실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하나하나 명찰을 확인하면서요.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명찰 없는 아기가 하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저는 다시 스테이션으로 가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바이탈 사인이 떠 있었어요. 21번은 없었습니다. 그 아기는 모니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명찰 없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다른 아기들처럼 평범한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조그맣고 빨간 얼굴에 꼭 쥔 주먹. 보통 아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보통 신생아가 3kg 정도 되는데 이 아기는 마치 손뭉치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가웠거든요. 아기 체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보통 신생아는 따뜻한데 이 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기를 다시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어요. 저는 스테이션에 앉아서 그 아기 침대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기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12번 아기가 울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12번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다시 재우고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12번 아기를 재우고 돌아서는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신생아실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번, 2번, 3번 아기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숫자를 세다 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22개, 침대가 22개였습니다. 아까는 21개였는데 아기가 또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추가된 아기도 명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명찰 없던 아기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친 거다. 저는 당장 선배 언니한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근데 그때 신생아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문을 닫으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턱에 뭔가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찰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명찰 2개.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1번 무명, 22번 무명. 이름 없는 아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어요. 휙 돌아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명찰 있는 아기들은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우는 건 21번과 22번 명찰 없던 그 두 아기였습니다. 응애.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21번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여전히 가볍고 차갑했습니다. 아기를 달래려고 흔들었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기 목덜미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까만 펜으로 쓴 것 같았어요. 2022년 6월 14일 날짜였습니다. 그것도 석 달 전 날짜. 22번 아기도 확인해 봤어요. 역시 목덜미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3일 2달 전이었어요.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기들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은 아닐까? 저는 급히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산후조리원 기록을 뒤졌어요. 6월과 7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6월 14일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산모, 김호우, 긴급 이송, 사산. 7월 3일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모 이호우, 응급 상황 발생, 사산. 죽어서 태어난 아기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딛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저 아기들은 뭐지? 저는 다시 신생아실을 봤습니다. 21번과 22번 아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이제 3시간만 버티면 돼. 저는 스테이션에 앉아서 눈을 감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커피를 마시고 볼을 꼬집고 차가운 물로 세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가 23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였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아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23번 아기 목덜미에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2년 8월 19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니 역시 사산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슬리퍼 끄는 소리 같았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쪽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신생아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아기 어디 있어요? 여자는 신생아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초점이 없었고요. 어머님, 지금 시간이. 제가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가 21번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왔어. 엄마가 데리러 왔어. 여자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품에 꼭 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이 신생아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22번, 23번, 명찰 없던 그 아기들을. 우리 아기, 엄마 여기 있어. 잘 자고 있었구나. 아프지 않았어? 여자들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그리웠던 것처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여자들은 사산한 아기들의 엄마였던 겁니다.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낸 엄마들. 그들은 밤마다 이곳에 와서 아기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아기들, 엄마들과 아기들. 그들만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쯤 됐나봐요. 여자들은 하나, 둘, 아기를 침대에 다시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쉬운 듯이. 그리고 한 명씩 신생아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일 또 올게. 엄마가 또 올게. 마지막 여자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1번, 22번, 23번 침대가 서서히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생아실에는 다시 20개의 침대만 남았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명찰 있는 아기들만. 아침 7시 선배 언니가 출근했어요. 지은아, 어때? 첫 야간 괜찮았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애들 20명 다 괜찮지? 네, 20명 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23명이었다고, 명찰 없는 아기들이 있었다고, 사산한 아기들 엄마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 더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이 되면 아기가 하나둘 늘어나고 명찰 없는 침대가 생기고
새벽이 되면 엄마들이 찾아와서 아기를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이고 아기였을 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엄마들, 그들은 밤마다 이곳에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21번, 22번, 23번 아기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명찰을 만들어줬습니다. 무명이라고 적힌 명찰 대신 천사라고 적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올 때까지 아기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산후조리원 앞을 지나갈 때면 14층 신생아실을 올려다봅니다. 환한 불빛 아래 20개의 침대,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둘 늘어나는 작은 침대들. 엄마들은 오늘 밤도 아기를 만나러 갈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시간 속에서.